최근에 우리가 이제 환율 이야기를 할 때 강달러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미국이 어쨌든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강달러 기조가 좀 한동안은 지속될 거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새로운 경제 상황에서 강달러가 좀 어떤 변화 가져올지. 어, 이 강달러 기조가 네. 미국이 긴축 행보를 보인다고 자연스럽게 야기되는 건 아닙니다. 어, 미국이 긴축 행보를 보이기 시작하는 네. 지점으로부터 6개월 전 네. T-180일로부터 T0 네. 기준금리 인상 시점. 음. 이 기간은 항상 강달러입니다. 음. 무조건 강달러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그래요. 예. 한 번도 빠짐없이. 어, 이번 기간에도 그랬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돈의 가치가 강해지고 보통은 그런 흐름을 미국이 주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볼 수 있고, 금리 인상기에는 상대적으로 여러분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불확실성이 커지죠. 네. 왜냐하면 이게 인기 없는 정책이잖아요. 금리 그렇죠. 인상이라는 게. 그렇죠. 네. 네. 불확실성이 커져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보유한 분들 입장에서는 더 불확실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달러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뭐 안전자산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네. 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네. 그 이후도 또 중요한 거죠. 네. 근데 저는 이 시대도 여전히 강한 달러 기조가 유지된다, 오히려 강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예를 들면 2015년처럼 네. 미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리를 제로 금리로 떨어뜨렸다가 네. 2015년 12월부터 금리를 인상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잣대예요. 우리가 경기를 판단할 때. 실례지만 15년 12월에 뭐 하셨습니까? 여기 매일경제 TV에서 일하고 있었죠. 그러면 의외로 우리 시니어신가 봅니다. 이런 저는 말씀을 또 정말 그렇게 안 뵀는데. 예.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가 뭐냐면 15년 12월에 금리 인상했고요. 그때 미국이 했을 때 0.25%포인트 올렸어요. 그리고 1년 만에 했어요. 역시 0.25%. 그리고 2017년에 3번 인상했습니다. 3번 다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 금리 인상 속도가 매우 더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미국의 27, 8일 날 있는 FOMC 결과를 받기 전 상태니까. 그렇죠. 일주일 남았죠. 네. 일주일 남겨놓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으로부터 보면 미국의 빅스텝, 자이언트스텝이 연거푸 있었죠. 그 두 번의 연속된 빅스텝, 자이언트스텝을 합하면 총 1.25%포인트 올렸죠. 근데 그 당시에는 3년 동안 올린 게 그거예요. 이번에 두 달 동안 올린 걸 그때는 그렇죠. 3년 동안 올린 거예요. 그렇게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 겁니다. 이게 룰이에요. 원칙이에요. 베이비 스텝 룰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아장아장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했다. 이만큼 이때의 국면과 지금의 국면은 다르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다르냐? 이때는 물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물가 문제가 터진 거죠. 러시아 전쟁과 함께 그게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상 행보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런데 22년의 숙제는 물가인데 물가 상승 압력이 가장 큰 데가 미국이고 다른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약합니다. 그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관전 포인트예요. 물가 상승세가 다 같이 있지만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시대인 건 맞습니다만 미국만큼 강한 나라가 없는 거죠. 상승세가. 그러면 그만큼 미국 경제는 어떻게 할까요? 물가 잡기 위한 행보를 더 강하게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같이 강하게 가져갈 만한 물가 압력이 아닌 것이고 첫 번째. 이게 또 단적인 증거로 물가 상승률이라는 관점도 9.1%이 숫자도 절대적으로 높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9.1과 신흥국의 9.1은 다르다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미국의 목표 물가가 2%인데 신흥국 목표 물가가 4%고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물가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역추산해 보면 이게 신흥국으로 대입하면 18%가 넘는 물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높은 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물가가 찾아왔으니까 더 금리 인상 행보가 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첫 그렇죠. 번째. 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제가 22년 전망에서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게 불균형 회복인데 네. 선진국만 회복되고 개도국들은 전혀 회복되지 못한다. 어, 불균형 회복이에요. 네. 이런 국면에서 물가 압력이 찾아온 거예요. 음.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쉽게 말하면 경기라는 토끼는 잡았고 물가라는 토끼만 잡기 위해 달려가면 돼요. 그럼 두 마리 다 잡는 거죠. 네. 근데 물론 이런 행위 때문에 얘를 놓치게 되겠죠. 음. 23년에 놓칩니다. 음. 그럼 얘 잡았으니까 또 얘 잡기 위해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미국 경제는. 근데 이 한국 경제나 신흥국 경제는 네. 두 마리 토끼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얘도 못 잡은 상태에서 얘도 달아나는 거죠. 그럼 얘만 잡자고 움직였다가는 얘를 완전히 놓치니까 같이 금리 인상 행보를 가져갈 수 없는 입장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은 진짜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테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제 국가들은 생각보다 금리를 그렇게 공격적으로는 못 올릴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네. 금통위의 결정, 한국은행의 결정은 사람들이 그죠. 올리면 반은 싫어하고 반은 좋아합니다. 떨어뜨려도 혹은 동결해도 반은 좋아하고 반은 싫어할 거예요.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기 없는 정책인 게 주식 투자자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그렇죠. 싫어하죠. 근데 또 이런 얘기죠. 왜 금리 인상 더 안 하냐. 확실히 해서 확실히 잡아라. 한국과 미국 기준금리 역전 용인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용인합니다, 지금. 용인할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뭐 오늘 또 이제 뭐 이야기를 하는데 뭐 추경호 장관 부총리가 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한미 금리 역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본 유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많이들 고민하는 게 네. 한미 기준금리 역전되면 네. 대규모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그러면 또 외환 위기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벌써 잊으신 거예요. 이 코로나19 위기 앞에 네. 2018, 19년 동안 미국 기준금리가 더 높았어요. 맞아요. 사실 그런 시기들이 꽤 있었죠. 3번인가? 네, 뭐 있었어요. 있었다고. 그렇다고 반드시 들어봤던데. 자본 유출이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자본 유출이 현실화됐을 때 네. 그때 더 추가적인 유출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자본 유출로 인해서 뭐 주가가 더 떨어지고 뭐 이게 걱정인 게 아니라 네. 어쨌든 자본 유출을 용인하더라도 경기를 뒷받침해줘야 되겠다라는 판단이죠. 네. 안 좋은 것 중에 고르는 겁니다. 지금의 액션은. 강달러 현상이 네, 좀 더 지속할 수 있을 거라고 뭐 이해가 되는데 그게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것은 미국 금리 인상한다고 반드시 강달러다 이건 아니지만 역시 긴축의 속도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인데 미국의 속도가 가장 빠르고 다른 나라는 그냥 어렵게 쫓아간다. 예를 들어서 그 정도면 달러 가치는 더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판단 기준, 그냥 이 통화 정책으로만 강달러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 관점에서 철저하게 이 통화 당국과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고 네. 환율을 조정할 수 있는 툴들이 있잖아요. 그때 대표적인 게 2018, 19년 또 트럼프 시대 20년 계속 그때는 미국 입장에서 강달러를 좋아했을까요? 약달러를 좋아했을까요? 그때는 뭐 약간 약달러를 추구하던 약달러를 좋아했죠. 네. 왜일까요? 그때는 숙제가 경기였기 때문에 미국의 물가와 경기 중에 경기가 더 중요한 숙제였기 때문에 왜냐면 물가는 어차피 저물가니까 미국도 저물가고요. 그럼 경기를 진작시키려면 어떻게 되나요? 돈을 풀어야죠 일단. 돈도 네. 풀어야 되고 네. 더 중요한 게 돈도 풀고 외국 기업들 미국의 공장 져. 음. 그럼 리쇼링해. 그럼 리쇼링하고 외국 공장들 미국에 지면 다른 말로 뭡니까 이게? 수출하라는 얘기죠. 그럼 수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공장을 더 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중국 때리는 거예요. 관세 이만큼 올린 거야. 그래서 중국에서 생산해서 미국 수출을 못하게 미국에서 공장 져 이 얘기예요. 당연히 달러화가 약세일 때 유리한 거야 이 모든 게. 근데 22년 지금의 미국 경제의 숙제는 경기보다는 물가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가를 안정화하는 데는 강달러가 유리한 거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강달러가 유리하다. 그러니까 통화당국뿐만 아니라 행정부 관점에서도
강달러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 그리고 물밑으로라도 그런 방향의 움직임을 계속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수님께 이제 그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그리고 강달러 그러니까 환율 이야기까지 좀 말씀 들어봤는데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새로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네. 이때 우리가 어떤 투자를 어떤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음 화에서 이어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